괜찮은 애들 그냥 세네 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점 매수가 대비 60% 올랐어요. 미국 주식이 정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잘 네.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예,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맞습니다. 예. 뭐 ETF도 있고요.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 좀 궁금하네요. 미국 주식으로 그냥 바로 뛰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삼성전자 사듯이 예, 맞아요. 테슬라를 막 네. 이제 사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주식을 먼저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것도 기본기 다지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 좋다고 해서 미국 주식 그냥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 사는 거 보면 그냥 시가총액 높은 애들만 또 사겠죠. 대형주. 애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애들로만 사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한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을 좀 이게 알게 되면 그 아래 이제 밸류 체인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떻게 또 돈을 버는지 그런 구조를 좀 알고 가셔야 미국 주식에서도 잘할 수 있는데 네. 언어 장벽도 있고 기업 선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별로 공부도 안 하게 되고 되게 좀 그냥 미국 주식이니까 뭐 손실이 나겠어? 이제 또 이런 마인드가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 주식에서 일단 그런 생태계를 좀 알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미국 주식 꼭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주식부터 먼저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꽤 한 상태에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제 이 생각이 좀 저는 있습니다. 아니 뭐 남들 하는 세계 1등주에 투자하면 안 망해 이러면서 이제 그쵸. 매수를 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실 지금 돈을 쉽게 벌고 있는 기업들 쭉 보면 애플, 구글, 소프트웨어 심어가지고 그냥 돈 그냥 현금 캐시카우처럼 뽑아 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런 기업들 이제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구조를 알고 투자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 뭐 뭘로 해서 돈 버는지 사실 애플 그냥 아이폰 판매하고 그런 회사인 줄 이제 아는데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것도 20-30% 차지하는데 그런 구조 모르시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냥 뭐 안드로이드도 있지만 유튜브나 뭐 이런 들도 이런 수익 창구가 되게 넓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구조를 공부를 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1등 기업 사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제약이 좀 더 덜해서 오히려 미국 주식 선택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런 삼성전자의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고 LG화학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투자하다 보면 미국 주식이 더 매력이 있네. 이 기업은 이런 섹터에서는 미국 주식이 더 매력이 있네. 굳이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보다 그냥 완성차를 사는 게 낫겠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애플 앱스토어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도 뭐 우리나라 그냥 쿠팡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아마존을 선택해야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요새 많이 사람들 관심 갖더라고요. 배당주, ETF. 배당주 ETF 이런 맞습니다.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ETF가 결국에는 섹터 투자가 있고 뭐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뭐 인버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자재 쪽 뭐 ETF도 있고 다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펀드 투자를 환매하시고 ETF 투자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섹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ETF 좋습니다. 좋고 뭐 2차 전지 ETF, 반도체 뭐 ETF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 ETF 공부를 그러니까 하신 투자자라면 개별 기업도 충분히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바스켓으로 이 섹터를 담고 싶으면 ETF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애들 중에서도 솔직히 조금 모난 애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담으니까. 같이 그냥 바구니를 한꺼번에 담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개별 주식으로 차라리 3-4개를 담는 게 괜찮은 애들 그냥 3-4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배당주도 옥석을 잘 가르셔야 돼요. 그냥 뭐 배당주 그냥 묶어놨다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별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ETF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만 더 노력하면 개별 주식으로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촬영하고 한 11개월 됐거든요. 이제 방송 나가는 걸로 기준하면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저랑 촬영하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잘했던 투자 그리고 그 이유 이제 종목의 접근 방법. 저는 이제 최근에 투자했던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거는 제가 좀 의미가 있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서도 반도체 쪽 얘기를 드리긴 했잖아요. 비메모리향 쪽에 이제 들어가는 소모성 이제 부품과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TSMC, 그래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통해 가지고 TSMC나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할수록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주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만한 주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역병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다가 저점에서 좀 담아 갔었거든요. 담아 갔는데 얘가 4월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에 남들이 20% 올라갈 때 반등이 막 크게 나왔잖아요. 4월에 심지어 안 가는 거예요. 조용히 심지어 0%였어요. 수익률이. 4월달 얘만. 딴 애들 다 좋았는데 얘만. 그래서 야 이거 비중 더 실어야겠다. 이게 오히려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오히려 얘를 더 담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5월에 한번 보자. 그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6, 7월쯤에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있었던 상황이라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퀄 통과가 됐으니까 품질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충분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경쟁 업체, 유사 업체는 이제 코미코가 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코미코도 저런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4월달에 집중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했는데 야 진짜 드라마틱하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터졌어요. 네, 5월에 저점 제가 이제 매수했던 그 저점 매수가 대비 60% 올랐어요. 그 대비에서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잘 기다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4월에 진짜 수익률 별로네 막 이렇게 검증을 안 했으면은 그냥 얘 매도하고 되게 후회할 뻔했죠. 그리고 비중도 꽤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추가 매수를 했던 게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의 한 수였고 계속 회사 검증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더 담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극대화해서 좋은 수익으로 참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애들 그냥 한번 쓰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저점일 때 또 좋은 사이클 오면 왜냐면 변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좋은 게 계속 있으니까 주가만 빠졌어. 그러면은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약간 이제 사골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려 먹을 때까지 또 우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투자 포인트가 훼손돼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아니죠. 좀 올라와서 이제 좀 밸류가 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60%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월달 못 간 것까지 반영이 됐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좋은 수익을 잘 마무리했고 다시 또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중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투자 공부를 나름 하고 들어갔는데 좀 아쉬웠다. 맞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니까 상시 EDP였던 것 같아요. 이게 2차전지라고 해서 이제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삼성 SDI 향의 이제 외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쪽 좋게 생각해서 이제 쫙 깔아놓은 거죠. LG화학 쪽 깔아놓고 이제 삼성 SDI 쪽 깔아놨는데 이제 상시 EDP를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신흥 SLC라는 기업도 있어요. 경쟁업체 서로. 근데 걔는 주가 밸류가 제대로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덜 받고 있는 상시 EDP를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ESS 화재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가 다운이 됐었던 거 맞거든요. 그래서 ESS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크게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도래하면 얘 밸류 가치 받을 거야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조금 이 IR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보통은 이제 회사가 IR을 하거나 이럴 때 보통 우리 회사 자랑을 좀 하거든요. 근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랑도 일부 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우리 회사가 뭐 올해 좀 성장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진솔한 것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굳이 왜 그런 이제 IR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럼 굳이 왜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를 굳이 공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회사가 좀 더 해서 어떻게든 성장을 해보고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IR 하고 나서 주가는 엄청나게 크게 빠졌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이 회사 입장으로서는 조금 성장하는 게 좀 힘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는 조금 진짜 마음 아프게 좀 손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갈 수 있는 섹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관점이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투자 포인트 훼손이 된 건 맞았거든요. 일단 숫자가 안 올라왔던 게 또 있었고 올해 1년을 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다. 잘 다른 투자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계속 그게 뇌리에 계속 남은 기업이 이제 상시 EDP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때 엄청 분노하셨던 아, 그 표정을 제가 말로 표현은 아직 안 했는데 네. 영상으로 저는 볼 수 있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톡방에서.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약간 이제 뒤통수 크게 맞은 느낌이 들긴 하죠. 네. 예. 방송 나가도 됩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게 관계자분들이 또 보시면 네. 하긴 나 우리 그때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또 실제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투자자 운용사 업체도 그냥 그 지분 대주주 지분도 다 3번에 싹 뺐거든요. 그날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서 엄청 실망을 했다는 얘기인데. 분위기가 그랬군요. 예, 그냥 IR 때 뭐 만약에 했는데 20% 빠졌다 이거는 문제가 뭔가 크게 터진 거거든요. 보통 IR 할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흐름이 내용이 좋아서 확 올라가거나 실망해서 확 빠지거나 예, 아니면 별로 내용 전할 거 없으면 그냥 보합으로 끝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게 주식 양도세 개편안입니다. 다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억으로 일단은 대주주가 한 종목에 대해서 3억을 갖고 있거나 그럼 대주주. 코스피 1%나 뭐 코스닥 2%를 갖고 있으면 대주주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의 3억의 미만에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20%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3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25%에 대한 과세를 좀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의 이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개인과 법인 2023년부터 네.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매기겠다 이건데 2천만 원까지는 수익 보전을 해주겠다.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똑같이 차등 있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게 근데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꼭 2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그렇습니까? 법인은 뭐 소득에 대한 2억 미만까지는 10%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10%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법인이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은 20%를 그렇죠. 내야 되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일 네. 경우에는 법인이 어찌 보면 10%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인 자금을 그대로 냅뒀을 때는 법인이 유리해요. 2억 미만은. 근데 법인이 만약에 대표나 누구한테 배당소득, 그러니까 뭐 월급, 뭐 소득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15.4%를 또 뗍니다. 그러면은 10%에서 15.4%를 또 추가적으로 이중 과세가 되는 상황인 거죠. 월급이나 뭐 월급이나 배당 소득으로 배당에서. 주게 되면 그러면 25.4%를 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그냥 계속 그냥 냅둘 거야. 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인이니까 뭐 차 리스도 하고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오케이.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런 거 없이 투자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법인이 꼭 유리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은 개인으로 하세요? 법인으로 하세요? 투자를 할 때? 저는 일단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법인으로 어차피 저희는 회사 쪽도 이제 하니까. 이제 회사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이제 법인 자금으로 이제 저희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세금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방향성으로 저희는 회사를 좀 더 키워볼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자문사나 이쪽으로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투자 때문에 혹은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해 보니까 내린 결론은 굳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세금 좀 더 덜 내려고 넘어가는 거는 이 15.4% 배당 소득을 생각을 안 했을 때 일이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내 상황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